우리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거의 공식처럼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진짜 열쇠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명백해 보이는 변수, 그 너머에 있는 한국 부동산의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널리 받아들여지는 명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거 데이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금리가 막 오르는데도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반대로 금리가 아주 낮은데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시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공식이 항상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유동성과 심리. 다시 말해, 금리는 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배경음악 같은 조건일 뿐이고요. 진짜 시장이라는 엔진을 돌리는 힘은 시장에 풀린 돈의 흐름, 즉 유동성과 그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기대와 불안 같은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논리를 따라서 시장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리의 진짜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정의해 보고요. 이어서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유동성 구조, 그리고 시장을 폭발시키는 심리의 역할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심리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5가지 신호까지 확인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금리는 집값을 직접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그런 레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일종의 매개 변수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자,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금리 변화가 곧바로 가격 변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가 변하면요, 제일 먼저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요. 아, 지금 사도 될까? 또는 아니야, 더 기다려야 하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바뀐 심리가 모여서 실제 거래량의 변화를 만들고요. 그 결과로 맨 마지막에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가 먼저, 그 다음이 거래,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 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진짜 엔진은 뭘까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히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이게 아니고요. 그 돈이 얼마나 쉽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흐름의 문제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 유동성의 힘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3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꽉 묶여 있어서 다른 투자처로 돈이 쉽게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높은 거래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죠. 공급이 늘 제한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LTV, DSR 같은 정책들이 유동성의 수도꼭지 역할을 하면서 돈의 흐름을 직접 통제합니다. 바로 이 3가지 요소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 변화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겁니다. 자, 유동성이 시장의 연료라면 그 연료에 불을 붙여줄 점화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동력,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입니다. 이 관계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돈, 즉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요, 누군가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를 거야, 또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라는 집단적인 심리가 바로 그 불꽃, 스파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의 전환을 우리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변곡점을 미리 알려주는 5가지 선행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심리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첫 번째 지표,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전세 가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세는 투자가 아니라 실제 거주 수요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은 한국 시장의 아주 오래된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건 실수요가 아주 탄탄해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곧 매매가 상승의 강력한 전조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두 번째 신호는 뭘까요? 두 번째 신호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거래량이 먼저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 건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건 사람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세 번째 신호, 뭘까요? 세 번째 신호는 청약 경쟁률의 급등입니다. 청약 시장은 미래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시장 전체가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조차 어떤 특정 단지의 경쟁률이 갑자기 수백 대 1로 솟구친다면 이건 사람들이 미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네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신호는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장은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쌓여있던 매물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건 사려는 사람은 늘고 팔려는 사람은 버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가격 상승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는 신호, 뭘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데이터가 아닌 이야기의 전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락 온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던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라거나 이제 슬슬 사야 하나? 같은 이야기로 분위기가 바뀌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종종 이 이야기의 전환, 즉 서사의 전환이 실제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금리라는 어떤 기계적인 변수가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연료를 바탕으로 심리라는 불꽃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높은데도 가격이 막 오르거나 반대로 금리가 낮은데도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당시의 유동성 상황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금리의 영향력을 압도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 수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금리 변화를 시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이 어떤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시스템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